연두색 점퍼를 입은 사람이 들어와요. 들어오더니 이 자식이 불가리스 요구르트 2병을 딱 삽니다. 뭐가 나왔죠 거기서? 정신없이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도 몇 회를 공격했는지 모른다고 마구제비로 찌르는 바람에 기억이 안 난다 하고 인터뷰한 기억이 나요. 인생 마지막 도박. 충북 제천 사채업자 살인사건 2012년 10월 28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입니다. 네, 예. 아침 8시 17분인데요. 예. 제천시 화산동 왕복 4차선 도로변입니다. 비가 왔죠 그 전날. 네, 그 전날 밤에였는데 비가 왔었고요. 아침에는 비가 안 왔었죠. 근데 네. 이제 어떤 분이 지나가다 보니까 외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는 겁니다. 검정색 캐딜락 쿠퍼인데 그 주차돼 있는데 가까이 다가가 봤대요 그분이. 차가 딱 세워져 있는데 트렁크가 이렇게 열려져 있는 완전히는 아니고 이렇게 네. 반쯤 열렸던 것 같아요. 네. 트렁크 왜 우리가 뭐 잘못 누르면 탁 누르면 덜컥 하고 열리는 그 요 정도 선. 시동은 꺼져 있었고 그 지나가던 분이 볼 때는 트렁크를 닫아줘야겠다. 선의의 마음을 갖고 아마 다가간 것 같아요. 딱 봤더니 운전석 그 창문이 또 열려 있어요. 운전석 안쪽으로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깜짝 놀란 겁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누워져 있는 겁니다. 조수석. 비스듬히. 네. 그러니까 엉덩이는 운전석에 있는 상태에서 조수석 쪽으로 이렇게 기댄 상태로 네. 누워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만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피가 이제 자국이 발견이 된 거죠. 이분은 너무 놀라가지고 가기로 했던 미용실로 막 뛰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야 저기에 차 안에 사람이 죽어 네. 있는 것 같아. 딱 얘기를 하니까 이 미용실 분이 그럼 112에 빨리 신고해야지. 맞습니다. 라고 해서 신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08시 40분입니다. 자, 경찰 출동했겠죠? 네. 경찰 출동해서 딱 가서 봤어요. 차를 경찰관들이 살펴보니까 조수석 창문은 닫혀 있었어요. 운전석은 열려 있는 상태고 조수석은 닫혀 있었어요. 이게 언제적부터 세워져 있는지를 보려면 어쩐 적에 비가 왔으니까 네. 비를 쭉 맞았는지를 따져봐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차량 윗부분에 밤새 내린 빗물이 맺혀 있었고 트렁크 쪽으로도 빗물이 맺혀서 이렇게 똑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와이퍼가 중간에 딱 있어요. 아. 와이퍼가 그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률이 이 정중간에 멈춰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사람이 혹시 누구한테 살해를 당했다면 시동이 켜 있는 상태에서 급습을 당하고 사망하고 그 범인이 죽이고 난 다음에 끄고 갔기 때문에 와이퍼는 중간에 서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차는요. 리스한 거래요. 캐피탈에서. 일단은 죽은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 보려면은 그 캐피탈 그 리스 그 회사로 전화했는데 그날이 일요일이라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뒤지다 보니까 트렁크에서 명함이 나왔어요. 보험 설계사 명함을 가지고 있는 오모 씨라는 36살 먹은 남성인 걸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트렁크 안에는 남자 운동화가 발견되고 종이 가방도 한 3개 있었고 CD도 있었고 비닐봉지 그다음에 남자용 서류 가방 같은 게 뒤섞여 있고요. 피해자의 이빨이 깨진 게 나와요. 운전석 시트하고 이 기어박스 사이에는 불가리스 요구르트가 이거 중요해요. 불가리스 요구르트가 두 병이 딱 병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운전석이 이쪽이 운전석 있잖아요. 네. 이 창틀에 혈흔이 있어요. 차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시체를 자세히 살폈어요. 조수석을 향해서 비스듬히 누워 있는데 왼쪽 티셔츠가 이렇게 배 가슴 부위까지 걷어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옆구리하고 이 그 복부 쪽에 맨살이 드러나 있고 피는 오른쪽에 많이 묻어 있었어요. 아. 조수석 쪽으로 오른쪽에. 우측이라면은 조수석 쪽에서 쪽으로. 공격을 당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크게 됐네요. 그리고 하체 허벅지에 혈흔이 있고요. 종아리는 깨끗해요. 아 그렇다라는 거는 앉은 상태에서 앉은 상태죠. 서 있는 상태에서 허벅지라든지 이런 데 상체를 공격당했으면 신발 밑에까지 가서 질척질척해져요. 피가 스며 나와서. 그런데 이 시체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인데 허벅지 쪽에는 피가 잔뜩 묻어있는데 종아리 밑으로는 깨끗해요. 네.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앉아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세히 봤더니요. 방어창이 엄청나게 많고요. 네. 목과 얼굴과 이 가슴 부위를 14번 정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사체를 꺼내서 이제 감식 보냈어요. 근데 이 피해자가 엄청 건장해요. 180cm에 90kg이에요. 이 사람 얼굴을 부검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안면부에 이 가로로 찔린 상처. 이렇게. 옆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찔린 상처. 이것도 다수가 있고 윗입술로 완전히 이렇게 베어가지고 칼 휘두르는 방향에 막 찢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아래턱에도 찔린 상처가 있고 이빨이 깨진 게 밑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치아도 그러니까 엄청 반항하고 막 하는 과정에서 치아까지
그런 것 같고 목하고 가슴 쪽을 또 추가로 나중에 발견해서 보니까 20개소가 넘어요. 마구잡이로 막 찌른 겁니다.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건 이 목에 혈관이 절단됐어요. 양쪽 척추동맥 거기도 이 절단이 됐고요. 대동맥도 찔린 상태였어요. 등 부위의 상처는 없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뭐죠 이거는? 비스듬히 기대 앉은 상태에서 급작히 찔렀다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이렇게 있었으면 등 부위를 찔렀겠죠. 피해자의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옆에 누군가를 태웠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라면 고추세워 앉거나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등 부위에 상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편한 사이, 별로 개의치 않는 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는데 운전석 창문을 열었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면식범일 수밖에 없어요. 창문을 열어주질 않잖아요. 비 오면. 밖에서 누가 두들긴다거나 뭐 해도 문을 열어주는 거는 누군가 아는 사람이 물어봤기 때문에 문을 열었을 것 같고 땅땅땅땅 두들기니까 창문을 열었는데 아는 사람이야. 나 좀 빨리 좀 뭐 얘기할 얘기 있어. 그러니까 타. 일로 왔어. 그냥 열고 들어올 수 없는 문이야. 안에서 열어줘야지 열리는 문이에요. 열어줬어요. 그 사람 들어와서 옆에 앉은 거예요. 그 사람이 공격을 했다면 1000번 100번 이건 면식범이에요. 돈도 가져가긴 했어요. 근데 현금하고 수표 한 80만 원 정도로 가져갔거든요. 면식범이 필요 이상의 과도한 공격을 하지 않을 뿐더러 현금 같은 거 손 안 대거든요. 원한을 가진 어떤 주변 인물일 가능성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이제 피해자 주변 수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휴대폰 통화 내역이죠. 거기서는 그 당시에는 특별한 거를 발견을 일단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피해자 조사를 저희가 뭐 제일 먼저 하게 피해자 됩니다. 한번 봅시다. 이제 피해자가 네. 어떤 사람인지. 폭력 조직 그 중간 보스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조직 간의 전쟁으로 경찰도 처음에 봤어요. 어찌됐건 조폭이 비참하게 살해가 되면 이건 반대파거나 원한진 애들이 죽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일 먼저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피해자와 제일 가까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피해자 가족 와이프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마누라한테 최근에 남편이 누구하고 문제 있었습니까? 그럼 당연히 얘기하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맞아요. 네. 남편은 이 보험 설계사도 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채업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채업도 아니에요. 아주 속된 말로 얘기하면 도박판 꽁지한 거예요. 꽁지. 도박판에서 도박돈 빌려주고 그러니까 10만 원 빌리면 9만 원만 줘요. 만 원 띄고 선이자 띄고. 폭력 조직에 있으면서 보험 설계사도 하고 그러면서 도박판에서 꽁지 활동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아내 되는 사람이 그 얘기는 해요. 꼭 의심스럽다면 최근에 남편이 원주에 사는 사람한테 돈을 좀 뜯겼다. 그래서 그 사람 뭐 만나러 자주 원주에 간다고 해서 어떤 신발을 샀었나 봐요. 원주에 있는 백화점에서. 네네. 27일 날 당일날 오후 3시에 외출을 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또 원주까지 또 불나게 달려갔겠죠.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백화점에 간 사실이 없어요. 차량 운행 기록도 안 나오고 뭘 했을까요? 그럼 이 사람은 당구장에서 당구장 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피해자 친구래요. 친구가 운영하는 그 당구장인데 그날 밤 10시에 와서 1시간 당구 쳤대요. 그러면 11시죠. 네. 나간 시간이 11시인 거예요. 경찰이 이제 그러면 피해자의 동선을 찾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쭉 찾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CCTV를 분석합니다. 그 주변에 CCTV는 35개 정도 있었대요. 네. 블랙박스 포함해서. 이게 보니까 하나가 나오긴 나오는데요. 그 화산 교차로 쪽에서 CCTV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이 피해자가 당구장에서 딱 나온대요. 나와가지고 지 차가 그 앞에 세워져 있잖아요. 거기에 타는 게 보이고 타자마자 이 사람이 이제 차를 빼기 위해서 뒤로 후진하는 게 보여요. 이때 저쪽 길 건너편에서 어떤 사람이 대각선으로 차길을 가로질러서 뛰어와요. 뛰어와가지고 땅땅 막으니까 차가 딱 후진하다 서. 그게 보이고 서로 아는 척 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네, 태웠어요. 태웠죠. 네, 그 이제 조수석에 태웠죠. 네. 근데 그게 화질도 아까 교수님 문제는 원거리에서 찍혔고요. CCTV가. 그러니까 신원이 아예 특정이 안 되는 거죠. 다만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온 사람이 용의자는 맞죠 이제.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가로질러 온 그쪽으로 다시 그쪽으로 가야 돼요 이제 CCTV. 네, 그쪽에 CCTV가 있을까를 이제 그 시간대에 뒤져보게 됩니다. 글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CCTV 또 불나게 찾습니다. 뭐 휴대폰 대리점 CCTV에 보니까 하나 나와요. 연두색 계통의 모자 달린 점퍼를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그쪽으로 또 가는 게 보이고 그때가 23시 17분경이니까 범행 시간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격자 탐문 뭐 이건 이제 사진 그 사진 뽑았겠죠. CCTV 사진. CCTV 사진. 그런데 뭐 못 찾았어요. 그런데 피해자 그 차가 주차돼 있던 그 앞쪽에 슈퍼마켓이 하나 있어요. 근데 슈퍼마켓은 밖을 비추는 CCTV는 없답니다. 안에는 있잖아요. 근데 네. 슈퍼마켓은 안에는 있단 말이에요. 대체로
문 밖으로 계산하고 나가는 쪽 안쪽에서 이렇게 비춰요. 그러면 혹시 이 문이 열렸을 때 혹시 이 안에 이쪽에서 비친 그 CCTV에 이 안에 들어왔던 연두색 옷 입은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희망 없는 얘기지만 그래도 해본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슈퍼마켓 들어가고 내부에 있는 CCTV를 봤어요. 근데 설치한 지 3일밖에 안 된 거래. 그래서 내부 촬영을 봤더니 그 범행 시간대 23시간대 분석을 했더니 연두색 점퍼를 입은 사람이 들어와요. 들어오더니 이 자식이 불가리스 요구르트 2병을 딱 삽니다. 차에 있었잖아요. 아까 불가리스 요구르트 2병을 딱 사요. 그런데 이 자식이 현금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신원을 특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뭐가 나왔죠 거기서? 선명한 얼굴은 완벽하게 나온 겁니다. 이제는 선명하게.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진 들고 형사들이 들고 막 찾으러 댕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사람. 이게 누군지 아냐. 그런데 이거 시골 마을은 또 잘 협조 안 한다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사실은. 게다가 얘가 직업이 조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형사들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 사진 나오면 좁은 지역이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들 모른다고 그랬대요. 다들. 그런데 용케 형사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형사하고 잘하는 후배가. 그 형사하고 잘하는 그 지인이 조용히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얘 나하고 동창이야 동창. 얘 나하고 동창이야. 그 얘기를 슬그머니 해줬다는 거예요. 얘가 47살인데 강씨고 도박꾼이다. 미쳐서 살고 있다. 애가 좀 똘끼가 좀 있다. 도박하다 보니까 사채를 그렇게 빌려 쓴다. 이 사람은 제천에서 올갱이 도매업을 하는 5식구의 가장인 강모 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잡아왔어요. 1차 조사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주변에다 알아보니까 이제 사건 나고 난 이후에 장례 치렀잖아요. 그 장례 치를 때 그 죽은 오씨 빈소 찾아가지고 장지까지 찾아가서 울고 그랬던 사람이래요. 동네 후배라고 그러면서 후배의 명복을 빈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접 증거 없고 그러니까 부인을 하는 거죠. 경찰한테. 강 씨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오씨 안다. 죽은 오씨 알지만 그 사건이 난 27일 날 나는 새벽 6시에 지인하고 같이 강원도 영월에 가가지고 올갱이 잡고 새벽 3시에 왔다.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집에 왔다. 그러니까 난 그 당일날 죽은 오 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알리바이를 딱 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CCTV에 나와서 지 얼굴 알고 형사들이 찾아간 거 아니야. 그래도 형사들이 입적도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하면 만난 적은 있지만 안 주겠다고 할 거야 이제 또. 지금은 만난 적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 그대로 줘서 받는 거야. 그건 다 이제 경찰이 작정이죠. 그리고 일단 끝났어. 1차 조사. 그리고 조금 있다 2차 조사 다시 합니다. 그때는 CCTV 보여주면서 너 이거 맞아 임마. 그러니까 그때서는 만나긴 했대. 역시 예상한 대로 죽이지는 않았대. 그러니까 그래? 알리바이 대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27일 날 영월 갈 때 A씨라는 사람하고 같이 동업자 올갱이 동업자? 네. 그래서 그 사람이랑 같이 갔으니까 그 사람이 다 증명해 줄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올갱이 잡으러 나 A하고 같이 갔다. 그 불법이기 때문에 먼저 가서 그 A를 먼저 내려주고 너는 각자 작업하다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둘이서 다시 모여가지고 그 사람 태우고 내가 왔다. 그래서 새벽 6시에 갔다가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집에 온 것이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경찰은 또 이제 그 A씨를 또 수사를 해야 되겠죠. 이 A씨를 수사했더니 고무부 타고 작업한 거 맞다. 각자 작업했다 그 사람하고. 강씨하고 각자 작업했고 다 끝나고 나면 여느 날처럼 전화를 해서 모인다 같이. 그래서 한 차를 타고 같이 온다. 그날도 그렇게 했다. 근데 여기 또 특이한 게 불가리스 요구르트를 또 갖다 줘서 먹었고. 같이 먹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 입장에서부터 이거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허점이 하나 있죠. 그 속에. 작업은 둘이 똑같이 붙어서 같이 안 했죠. 네. 올갱이 작업을. 각자 하고 끝나면 전화 연락해서 합쳐갖고 차 타고 온대요. 네. 경찰은 그걸 노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일 확실한 건 차잖아요. 차를 이제 추적을 하게 됐는데 막상 그 강 씨의 차는 움직이는 흔적이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당일날 27일 날 강 씨는 용의자죠. 강 씨는 CCTV를 쭉 보니까 영월까지 간 그 길 그걸 보니까 영월에 가는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A 씨한테 물어봐요. 강 씨가 운전하는 차 타고 작업 끝나고 같이 갔다며. 근데 왜 그 강 씨는 그 CCTV에 강 씨 차가 안 잡혀? 그러니까 그건 내 차예요. 거기 갈 때는요 항상
강 씨가 내 차를 타고 운전해서 올갱이 있는 곳에 데려다 줘서 거기서 같이 작업을 하고 끝나고 나면 다시 내 차를 타고 강 씨가 나를 데려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 씨 차는 안 움직인 게 명백한 거죠. 그래서 그 A씨 차 수색을 했더니 시트에 얼룩이 있기는 해요. 그게 이제 혈흔인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채취를 했고요. 얼룩 채취합니다. 조수석 문틀에서도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혈흔이 발견됐어요. 이걸 국과수에서 수집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피해자 혈흔하고 일치하는지 확인하는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때 그 사람이 그 옆에 있었다라는 것이 예, 증명이 맞습니다. 되는 겁니다. 예, 지의 몸에 묻은 게 차에 탔기 때문에 그 차에 묻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범인 맞잖아요. 100%. 네. 3차 조사 받으러 와라. 그러고 이제 나온 거 말 안 하고요. A씨 차에서 혈흔 발견한 거 말 안 하고 했더니 아주 2번까지 다 완벽하게 알리바이 성립됐다고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네. 터벅터벅 왔는데 바로 오자마자 그냥 질러버린 거죠. 긴급 긴급 체포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증거들을 하나씩 대다 보니까 이제 뭐 자백할 수밖에 싹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사를 쭉 해봤더니 10월 22일 날이에요. 네. 22일 날 11시간 도박을 했어요. 그때 도박을 하면서 자꾸 돈을 잃으니까 그 옆에 그 판돈 꽁지하는 그 죽은 강 씨한테 100만 원 빌려줘, 200만 원 빌려줘 이렇게 빌리다 보니까 그날 3천만 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꽁지는 돈 내놔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3천. 그러니까 11월 5일까지 줄게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뭔 소리 하고 있어. 당장 내놔. 그 3천만 원이면 하루에 500만 원씩 내가 돈을 창출할 수 있어. 무슨 11월 5일까지 기다려.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내놔 그러면서 욕설하고 뺨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지금 그 3천만 원 도저히 내가 구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고 사정을 하니까 그러면 이자라도 갖고 와. 네. 이자라도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가해자 O 씨가 닥닥 긁어서 빌려가지고 구한 돈이 총 200만 원이에요. 그 200만 원을 들고 찾아가면서 이자를 받고 연기를 해주면 그냥 오고 그거 안 받고 끝까지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때리고 그러면 죽여버리려고 아예 흉기를 준비하고 간 겁니다. 근데 아까 교수님 설명하듯이 피해자가 이제 당구장에서 나와서 차를 이제 후진을 해서 쫙 세우는 걸 보고 건너가죠. 그래서 열어주세요라고 해서 그때 이제 운전석 문이 열렸겠죠. 열렸어요. 근데 강 씨의 증언에 따라 문을 못 열어가지고 열어준 거죠. 네, 열어줘서 딱 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을 주면서 이제 이자까지만 이거 받고 11월 5일까지 시간 좀 줘라. 네, 그렇게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노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럼 잠깐만 문 좀 열어줘. 내려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그 마트로 가요. 마트로 가서 거기서 또 불가리스를 사옵니다. 그때 이제 딱 비친 거죠. 비친 거예요. 그 불가리스를. 불가리스를 사가지고 와서 또 다시 줘요. 마시면서 하나 따주면서 좀 봐줘. 200만 원 일단 이자로 받고 11월 5일까지 내가 3천만 원 원금 갚을게. 좀 봐줘.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마지막 도박이다. 그냥 칼 꺼내고 목을 찔러버린 거예요. 근데 목을 한 방 딱 찔르면 사람이 쓰러질 줄 알았는데 그 쉽게 죽지 않고 잡아 당기는 바람에 잠파 같은 게 다 찢어졌어요. 그 뒤에 정신없이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도 몇 회를 공격했는지 모른다고 마구제비로 찌르는 바람에 기억이 안 난다 하고 이렇게 인터뷰한 기억이 나요. 자, 사람이 죽은 거 확인했어요. 네, 그럼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문을 못 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열으려고 그 앞에 있는 버튼을 막 눌러본 거예요. 이것저것. 그때 트렁크가 그게 트렁크가 반쯤 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태울 때 그 운전석 문은 열어놨었잖아요. 네. 거기밖에 구멍이 없는 거예요. 조수석으로는 도망갈 길이 없고 사람은 비스듬히 길이고 시체를 타고 올라와서 그 조수석을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잡고 안으로 밖으로 나올 때 그때 이제 묻었잖아 이게. 네. 그 묻은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봉걸레 같은 걸로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닦은 열어내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샤워하고 피 묻은 그 옷을 세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A씨 데리러 영월로 가는 거죠. 올갱이 끝났다고 2시 반에 서로 통화해가지고 차에 태워서 데리고 온 거예요. 판결 그 사항을 찾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최초에는 25년 얘기가 나왔다가
뭐 20년으로 됐다는 말까지만 들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이제 하면서 저희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건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마지막 도박이고요. 네. 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끝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도박판을 전전하고 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절대로 행복하고 좋아질 수 없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언제나 제일 중요한 건요. 범죄적 환경에 자신이 속해 있지 않는 것이 가장 그렇습니다. 안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안전한 오늘 하루하루 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